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이신 안철환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앉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제 바로 시작을 할까요? 예, 뭐 예. 조금 늦으시는 분도 있고. 그럴까요? 100년 정원 그러니까 이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흥이 연이 유명해서 저게 100년 홍련 할 때 그 100년인가 했어요. 그렇게 뭐 중의법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다 글을 썼는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좀 이제 제가 이제 농사 짓는 입장이니까 뭐라고 이제 뻥을 쳤냐면 농사는 천년지대계다 이제 이렇게 한번 좀 과장을 해봤어요. 과장이긴 하지만 그것도 맞는 이치가 있는 얘기인 게요. 이 흙이라는 게 우리 선생님도 흙이 말이죠. 이 재생 가능한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안 그래요. 네, 흙은 한번 없어지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분갈이처럼 재생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잘못된 경작 행위나 개발 행위로 인해서 망가진 흙은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생 불가능한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흙이 만들어지는 데는 새로 만들어진다는 건 이제 땅 속에서 용암이 터져서 새로 만들어지는 뭐 이런 과정을 포함해서 흙이 만들어지는 데는 뭐 1cm 만들어지는데 400년, 500년 걸린다 그래요. 근데 인간이 망가지는 그 과정을 알 수가 없다니, 새로 생기는 것도 알 수도 없고, 또 이 망가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천년이라 그러냐면 로마가 1000년을 넘게 지배하면서 이 지중해 주변을 다 사막으로 만들었어요. 북아프리카 아시죠? 북아프리카, 터키 뭐 이런 주변이 지금 다 사막이죠. 옛날에 로마가 거기를 지배했을 때는 아주 비옥한 지대였어요. 근데 맞으면 이제 땅을 막 수탈만 한 거죠. 10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1000년에 걸쳐 망가졌는지. 그리고 이제 서유럽으로 간 거죠. 유럽 문명이 자기네 지중해 땅은 이제 사막이 되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년 정원 하면서 또 100년 정원이 10개 모이면 1000년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정원이 말이죠. 저는 이제 정원에는 꼭 텃밭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원이 없는 텃밭은 그냥 인형 같은 정원이다. 이 텃밭이 뭡니까? 이 생산활동이죠. 정원은 일종의 어떤 취미, 쉼터 이런 경관 이런 개념이라면 거기에 텃밭이 플러스돼서 비로소 이제 이 생산이 가능한 정원이 된다 이렇게 보죠. 또 더 이게 확대되면요. 저 화성에 가면 화성에 가깝죠. 화성에 가면 이제 임업시험장이 있는데 한번 기회 되면 거기 견학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어느 산림 박사님이 임업 박사님이죠. 산림 텃밭이라고 만들었어요. 숲속에. 임업시험장이니까 숲을 잘 갖고 놨겠죠. 그래가지고 이 숲 한가운데 한 600평 텃밭을 만들었는데 아주 장관이에요. 그리고 그 텃밭에 작물만 심은 게 아니라 맞으면 임산물하고 같이 심은 거죠. 이 산나물이라 그럴까요? 산에서 나는 임산물들하고 같이 심었어요. 그래서 경관성도 뛰어나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경관성보다도 뭘 하려고 한 거냐면 이 숲과 텃밭이 어우러지면 농약은커녕 미생물 농약도 필요 없다. 생물 농약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서 뭘 투입을 안 해줘도 이 천연 유기농이 저절로 된다. 이런 걸 좀 말하자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텃밭 앞에는 이제 숲이니까 나무마다 새 집을 다 걸어놨어요. 새 집을. 새 집을 왜 걸어놨을까? 예? 그죠? 새우라고 한 거죠. 새. 그렇죠. 벌레도 잡아먹고.
그죠? 맞아. 그러니까 걔네들을 이제 맞아. 그게 이제 새 아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이제 밭에 나무 걔도 거름도 주고 먹을 것도 이러니까 벌레들이 많으니까 새들이 와서 이제 벌레다 쪼먹게 하니까 걔들이 일종의 농약 역할을 하는 거고 농부 역할을 하는 거죠. 더 재미난 거는 텃밭 뒤에는 돌담하고 나무담을 그냥 얼기설기 막 예쁘지 않게 대충 쌓아놨어요. 그래서 저건 뭡니까? 그랬더니 뱀 아파트래, 뱀 아파트. 왜 그럴까? 뱀은 왜 뱀 아파트를 져놨을까요? 그렇죠. 이게 텃밭이 하나의 이제 생태계를 자연의 생태계처럼 꾸며놓은 거야.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 먹이사슬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먹이사슬에는 반드시 뱀이 있어야 이 먹이사슬이 완성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살아나면요, 땅이 살면은 지렁이가 오고 지렁이가 오면 두더지가 와요. 두더지 먹으러. 두더지 지렁이 먹으러. 그럼 두더지가 오면 뱀이 온다 이거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지만 그 갈래갈래 많은 생명들이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새도 있고. 하여튼 그런 재미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텃밭이 단지 인간이 먹기 위해서 텃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텃밭이 숲의 생태계에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 밭은 안산에 있어요. 그래서 가깝죠? 제가 한 20분 만에 왔는데 안산에 수리산이라고 하는 산 계곡에 있어요. 근데 저희 밭에 겨울이 되면 뭐 수리부엉이, 쪽제비, 뭐 너구리, 뭐 하다못해 매서부터 고라니까지 다양하게 내려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밭은 먹을 게 많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겨울에는 산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산의 입장에서는 저희 밭이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숲에서는 저는 텃밭이 있어야 된다. 더 이거를 그 기온을 찾아 올라가면은 화전이 그거예요, 화전. 그거를 이제 아까 말한 화성의 그분은 이제 그 공부하는 분이니까 그걸 영어로 이제 아그로 포리스트라 그래요. 이게 혼농임업이라고 그냥 어렵잖아요. 그게 말이. 근데 그 쉽게 얘기하면 화전이에요, 화전. 옛날에 우리 어른 조상들이 했던 화전. 근데 화전이 선생님들에게 숲을 파괴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잘못들 생각하는데 이 화전이 오히려 숲을 지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화전이 뭐 지금처럼 뭐 그 아마존 숲을 대단위로 개간 파괴해가지고 콩농사 짓고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화전 해봤자 끼키야 300평도 안 되고. 그리고 그거 하다가 지력이 빠지면 다른 데 가요. 그리고 거기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안 와요. 그 땅을 수탈을 안 한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런 화전들이 이 산불을 예방해 줬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 봤더니 어디 적도에 아주 큰 유명한 숲이 있는데 이게 급속히 사막화되고 있대요. 근데 원인을 봤더니 산불이에요. 난개발도 있지만 난개발과 산불이 사막화를 촉진하는 거예요. 이 산불. 근데 이 산불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뭐 한 번은 뭐 몇 달을 타가지고 그 숲에 뭐 30%가 사라졌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숲에 인간이 사라져가지고 너무 숲이 우거져서 그래요. 너무 우거지니까 이게 숲이 비만병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큰 불이 나죠. 원래 이 산에는 이 작은 숲에는 작은 산불이 종종 나야 그 작은 산불이 큰 산불을 예방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숲과 텃밭이 어우러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또 하나 재미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0년 전 아까 보니까 생각이 나서 서론이 좀 길어집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하나 서론을 한 얘기만 좀 말씀드려 한번 들어갈게요. 그 베르사유 궁전 아시죠? 네. 불란서의 베르사유 궁전. 그 루이 14세 태양왕이라는 사람이 만든 궁전이죠. 이게 이 베르사유 궁전이 근대화 정원의 어떤 시초였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이제 시민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게 어떤 왕의 사적인 정원이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이제 뭐 근대화 정원의 시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베르사유 궁전에 가보면요, 재미난 게 그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없다. 화장실이. 어? 그 루이 14세가 그 궁을 지어놓고 이 아름다운 궁에 더러운 화장실을 놓을 수가 없다. 이래서 화장실 안 만들었대요. 어? 그 어떻게 보면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러워진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놓는 거죠. 이제 막 커튼 뒤에다 오줌 놓고 뭐. 그 여자들, 그 치마가 여자들 이렇게 크잖아요. 서양 치마들. 그게 이게 방류하기 좋은 수단이 되고, 남자들은 커튼 뒤에서 보고, 이러면서 아주 나중에 아주 지저분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힌트 얻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정원에는 뒷간이 있어야 된다. 뒷간. 이게 뒷간이 있어야 이 순환 공간이 되죠. 순환 공간. 3년 전에, 아마 이 본론 대목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3년 전에 영국에 유명한 정원 경진대회가 있어요. 세계적인 정원대회인데, 그게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제일 유명하다 그래요. 그 정원대회는 얼마나 치열한지 본선에 올라가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우리나라 아줌마가 한 번에 그냥 올라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신문에 보셨죠? 그게 무슨 정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도축적인 걸로 했다. 예. 그게 무슨 정원이냐면 뒷간 정원이에요. 뒷간이 있는 정원. 재밌죠? 해우소 정원. 근데 이제 이 한국의 정원에 이 서양 사람이 놀란 게, 사실은 100년 전에 이 서양 놈들이 동양에 와서 놀란 게 일본 정원을 보고 놀랐어요. 일본 정원은 거의 무슨 그림 같은 정원으로 유명해요. 정원을 짓는데 무슨 기계 짓듯이 자로 뭐 센치 단위로 재가면서 조립하듯이 만든 정원을 보고 아주 뭐 깜짝 놀랐죠. 그러고 뭐라고 평가하냐면, 일본의 정원이야말로 가장 생태적인 정원이다 이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정원 보고 더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정원은 전혀 꾸민 게 아니야. 뭐 이따 사진 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꾸민 게 아니라 그냥 내팽개친 것 같은데 그냥 자연이 되고, 너무 인위적이지 않다. 그 자체가 너무 자연하고 닮았다. 그리고 똥조차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정원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다 해서 대상을 받았다랍니다. 그분이 이제 전라도 광주 분인데 환경미술가라 그래요. 어릴 때 자기가 집에서 보았던 그 뒷간. 그 뒷간에 가면서 엄마들이 꽃도 심고 뭐 이러죠. 그리고 오히려 뒷간 주변에 먹을 게 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거기는 아무래도 병원균이 있고 벌레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꽃을 심어서, 일종의 허브죠. 허브고 어떤 기피식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벌레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오래전 부엌 쪽에 먹는 거 심는 거죠. 그 시스템이 일종의 우리식 정원인 거죠. 그래서 한번 저는 그래서 정원에는 텃밭이 있고 뒷간이 있어야. 우리 정원은 경복궁, 예. 그 뒷들 그저 왕의 정원. 예. 와 있는 그 뒷들이 그게 정원이 최초죠. 그러고 예. 경회로에 올라가서 보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그게 최고의 지금. 그 창덕궁도 유명한 게요. 그 창덕궁이 외국인들이 보면 창덕궁 보고 놀라는 게, 이 경복궁은 사실 되게 인위적이잖아요. 근데 창덕궁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게 과연 궁전인가? 근데 실제로 또 이 창덕궁은 일본 놈들이 비원이라고 격하했지만 왕들이 거기에 더 많이 기거했죠. 근데 이게 창덕궁은 폐쇄된 공간이 아니어가지고요. 이 백두대간하고 연결이 돼서 선조실록에 보면 호랑이가 와서 새끼를 낳았다 이런 기록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자연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는 구조인 거죠, 그게. 하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그렇게 좀 저는 정원을 한번 해석 한번 해보고요. 오늘은 이제 이 흙얘기와 재배법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흙얘기 따로 재배법 따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재배법 위주로 거기서 흙얘기를 같이 결부해서 얘기하는 거를 이제 뭐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그 흙이 사실 근본이죠. 지금 우리가 뭐 친환경 유기농이 이제 많이 발달했지만 너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이 토양에 대한 이해, 흙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채 발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기농이 이 자재 중심으로 발달했다라는 이제 좀 지적도 받습니다. 자재.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산림 텃밭 화성에 그 얘기한 거는 뭐라 그럽니까? 이게 농약도 필요 없다. 미생물 농약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분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외적으로 뭔가 자재를 투입하지 않는 방식인 거예요. 저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이 그 텃밭과 숲의 순환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저절로 돌아가게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겨를이 없이 유기농 소비자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그런 걸 만들지 못하고 자재 투입 중심으로 발달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시스템 만드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세월이 걸리고 뭐 금방 뭐 기계 만들듯이 뭐 이렇게 생산 설비하듯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3년 걸린다 그래요. 최소한 3년. 저는 이제 그게 최소한이고 한 해 내 밭이 자연의 생태계처럼 완성되려면 저는 10년 걸린다 이렇게 봐요. 그죠? 근데 최소가 3년이고 그 완성되려면 10년 걸린다 이렇게 봐요. 저희 밭도 제가 2000년부터 농사 졌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지금은 제가 뭐 농담으로 네 농법이 뭐냐 그러면 저는 방치농법이 방치농법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나? 최첨단 유기농법이라고 뻥을 칩니다. 방치농법. 재밌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너무 믿지 마세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제가 그러면서 500평 농사 진다 그러면 믿겠어요? 500평. 500평 농사도 믿겠어요? 쌀 농사도 하고 콩 농사 다 합니다. 호미안자루로.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주말 농장 가서 한 5평만 받아봐도 얼마나 크죠? 커요. 만주벌판만 해보이죠. 그죠? 근데 제가 불편한 몸으로 호미안자루로 500평 한다 그러면 잘 안 믿죠.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근데 제 얘기 들어보면 저게 저렇게 해서 가능하겠구나. 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게 금방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세월의 투자와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밭을 자연으로 만들자.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재배법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얘기는 좀 뻥을 쳐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목도 뻥을 치려고 이렇게 밥 먹듯이 누구나 쉽게 짓는 농사법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아까 말한 그런 준비 과정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제대로 세팅이 돼서 그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저는 진짜 밥 먹듯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지금 뭐 도시에서 농사 바람이 붐이 일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밭에도 잘 갈 시간이 없어요. 불려다니느라고요. 뭐 부산 갔다 광주 갔다 뭐 이제 봄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에 가요. 지금 겨울이라 좀 한가한 편인데도 요새도 뭐 겨울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도 이제 저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도둑질 농사 짓고 있다. 이런데도 그 원활하게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물론 이제 집사람이 도와주고 뭐 저희는 이제 장모님도 도와주고 이러지만요. 이제 넘어가냐. 이게 벌써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근데 뭐 땅이 살고 자연이 복원되고 이러면 너무 하세월이니까 그러면 또 무력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니더라도 내지는 그걸 목표로 하면서 농사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 쉽게 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면 된다. 생각을 바꾸면 50%는 먹어 들어간다 이렇게 봐요. 그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 요렇게 바꾸자 이거죠. 요렇게 바꾸자. 우리 선생님들이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키우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 지금은 농사 기술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저는 그게 꼭 발달이라고만 보진 않는데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 농약 치는 기술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농장이 이제 친환경 농장이니까 그렇게 교육받고 왔다가 몰래 농약 치는 분들이 있어요. 몰래 요소 비료, 화학 비료 주고 농약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알죠. 딴 사람들 몰라도. 근데 그렇게 해도 시장 것처럼 크지 않아요. 그 무조건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다 요령이 있고 기술이 있어요. 또 이 어떤 또 자재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하는 게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키우려고 하면 차라리 사다 드십시오. 그 잘못하면 시장 것보다 더 위험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더 위험한 거를. 저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유기농만 안전하다고 생각 안 해요. 국내 농산물이면 다 안전하다 이렇게 봐요. 친환경 농산물만 안전한 건 아니다. 그게 좀 더 안전하겠죠. 좀 더 몸에 좋을지 몰라도 농약 치는 일반 소위 관행 농산물이라는 건 불안하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오히려 수입 농산물이 불안하다 이렇게 봐요. 수입 농산물. 왜냐하면 국내 농산물은요 다 그 농약 검출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치 이상 나오면 그 벌칙이 아주 무서워요. 뭐 삼진 아웃제도서부터 벌금서부터. 그래서 검사가 철저해서 실제로 그 농약 검출, 뭐 질소 검출이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와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유기농은 그보다 덜 나오고 더 이제 청정한 거겠죠. 근데 내가 키우면 누가 검사 안 해주잖아요. 그죠? 내가 이게 농약을 이게 5번 쳤는지 10번 쳤는지 그 양도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거, 더 독을 키워 먹을 수가 있다. 약을 치고 비료를 주고 하려면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사다 드시라 이거죠. 그리고 또 위험한 게 또 있습니다. 도시에서 막 농사 좀 위험한 게 도시 흙은 오염된 데가 많아요. 오염된 데가 특히 이 철로 폐선 부지 그런 데는 반드시 중금속이 있어요. 중금속이. 중금속이 뭡니까? 다 독이죠. 발암 물질이고. 또 하천 부지. 하천 부지는 옛날에 폐하수 막 떠내려 다니면서 그게 하천 부지에 쌓여가지고 지금은 깨끗한 물이 흘러가도 중금속이란 거는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천 부지에서 농사 짓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도시에서 농사 질 때는 토양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토양 검사 별로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이 농경민족의 후예들이라 할머니들 보세요. 아무데나 땅만 있으면 꽂아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걱정돼요. 그 무단 경작이 되게 많아요. 이 도시농업이 또 바람 불면서 무단 경작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저 공무원들 뭐 만나면 꼭 토양 검사를 해줘야 된다. 나라 국민 건강 차원에서라도. 그죠? 그리고 또 도시에 막 쓰레기장으로 방치된 데 있죠. 나대지, 유유지, 임시 땅들 뭐 시설을 안 하고 그냥 놀리고 있는 땅에 그런 데 막 텔레비전 버리고 냉장고 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 중금속이 나와요. 수은이고 납이고. 그거 치워서 텃밭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잘못하면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게 함부로 막 농사 지어서 내가 키웠으니까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요. 반드시 이런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이런 교육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 10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을 교육을 받아도 농부처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키우는 게 과연 좋은 거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아요. 나쁘다고 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은 건 아니다. 그 어떻게 키우냐? 이 배추 아시죠? 보통 배추죠. 이 시장에서 파는 배추입니다. 물론 이건 제가 키운 겁니다. 이 배추 아시죠? 이것도 배추입니다. 제가 물론 이제 과장되게 하려고 이제 이런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 제가 맨날 배추를 이렇게 키우니까 요보다 좀 더 커요. 그래도 더 커요 좀. 예, 토종 배추인데 개성 배추라고 하는 예, 결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보니까 이게 옛날 자료를 올렸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결구가 되는 토종 배추를 구해가지고 그 결구 배추를 하긴 합니다. 이거보단 그래서 더 크죠. 그래도 이거보단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맨날 이렇게 키우니까 와이프가 약을 농사라고 짓냐 흉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근데 이거 그렇다고 요소 비료 줬냐? 아니에요. 오줌하고 깻묵으로 하면 이렇게 커요. 오줌 아시죠? 이 오줌이 화학 비료보다 더 좋은 거야. 오줌이. 오줌에는 말이죠. 화학 비료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줌에는 뿌리 발육 촉진제가 있어요. 뿌리 발육 촉진제. 우레아라 그래가지고. 그 뭐든지 작물은 식물은 뿌리가 잘 커야 됩니다. 뿌리가 근본이죠. 근데 요즘은 뿌리를 잘 키웁니까? 다 위만 잘 키우려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뿌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게 생명의 근본이고 힘인데 그런 점에서 이 오줌이 아주 좋죠. 또 하나는 오줌에는 또 뭐가 있냐? 화학 비료에 없는 미생물이 있어요. 오줌에는 유산균이 있어요. 유산균. 그래서 말하자면 토양을 살려줘요. 유산균이 좋은 건 아시죠? 김치 유산균이 좋은 거. 물론 이제 오줌엔 또 나쁜 것도 있어요. 뭐 나트륨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 과하면 나쁘게 작용을 해요. 이 소금기가. 그래서 이제 오줌 주는 방법도 있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걸 알아서 오줌을 함부로 주지 않았어요. 저게 좋긴 하지만 과다하면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조상들은 겨우내 오줌제를 만들었어요. 오줌제. 제하고 버무리면 오줌의 나쁜 성분이 중화가 돼요. 근데 옛날에 제가 많았잖아요. 아궁이에 불 때니까. 요즘은 그게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줌하고 톱밥하고 버무려놔요. 왕겨나. 그게 또 그런 역할을 해요. 하여튼 근데 이렇게 키우니까 집사람이 먹어보더니 이게 더 맛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이거는요, 이 배추는 처음에만 맛있고 금방 물러요. 오래 못 가고 또 그 깊은 맛이 없어요. 여러분 저기 배추가 말이죠. 배추의 조상이 뭔지 아세요? 배추의 조상. 배추의 조상은 순무예요. 순무. 순무에서 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배추 맛은 순무 맛이 나야 돼요. 씁쓸한 맛. 그 시골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배추의 갓 향이 나야 된다 그래. 갓 맛이 나야 된다. 그래야 그게 진짜 배추 맛이다 그래요. 근데 그 갓이 다 순무하고 다 같은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배추들은 그저 달고 고소하게만 육종을 해서 그 옛날 씁쓸한 맛이 없어요. 섬유질도 별로 없고 물을 잔뜩 주고 키워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 결구배추 처음 나왔을 때는 호배추라 그랬어요. 호배추. 호배추 아세요? 호배추가 뭐냐면 이제 오랑캐 배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 70년대에 일반화됐거든요. 저게 나오긴 한 100년 됐는데 이제 우장춘 박사가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70년대 이후에 일반화됐는데 그때 제가 어른들 얘기 들어봤더니 김치를 두 가지를 담갔다는 거야. 저배추로 담고 이 조선 배추로도 담고 속이 이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속이 있는 건 오래 못 가니까 이거 담가서 빨리 먹고 호배추는 빨리 먹고 호배추가 떨어지면 이걸로 담근 김장을 먹었다 그래요. 그다가 지금 이걸로만 김장 담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뭔가 이게 음식이 깊은 맛이 없으니까 이 사람도 깊은 맛이 없어요. 그죠? 뭔가 이게 좀 얄팍해진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 얄팍하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장사꾼들 같고. 저는 게 뭔가 음식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 먹는 음식이. 그 다음에 이거는 아시죠? 고추입니다. 고추도 저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는 이제 토종 고추인데 저는 고추를 심고 지주를 안 세워줘요. 네? 끈도 안 묶어주고. 그런 고추 어디 있어요? 저한테 잘 보이면 살 수가 없어요.
토종고추라 토종씨라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아 우리 어르신 딱 아시네. 싹은 없죠. 수확량이 반. 반도 안 되겠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아까 이 배추 얘기했잖아요. 이것처럼 인간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농사져서 팔 거 아니죠. 안 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야. 팔 거면 이런 농사 못 해요. 그죠? 이거 누가 사 먹겠어요? 미친놈 이걸 배추라고 표현해가지고. 그죠? 이거 팔 거면 못 해요. 그러나 내가 먹을 거는 못생긴 게 더 낫다. 사실 이 농사 진다고 도시 사람들 그런 날 사례를 본 게 배추 키워놓고 이런 배추 키우려고 안 되잖아요. 한 100포기 심어놓고 이런 거 잘해야 10포기 20포기 되니까 다른 건 그냥 다 버리고 가거나 요것만 가져가거나 아니면 겉잎은 다 버려요. 겉잎을 다 버리고 속만 가져가. 그러니까 제 눈엔 쭉쟁이 가져가는 거야. 제 눈에. 근데 누가 그 땅 주인 아줌마가 그거 버릴 거면 날 주라 해가지고 그 아줌마가 그 겉잎을 다 가져다가 거친 건 시래기 만들고 덜 거친 거는 김치를 담가가지고 속만 가져간 사람은 봄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봄에는 이제는 그 겉잎 담근 김치를 맛을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아, 내가 왜 쭉쟁이 가져갔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 배추 시래기가 더 맛있어요. 무 시래기보다. 더 부드럽고요. 더 구수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물러 터진 것만 버리고 생생한 거 저는 다 모아서 시래기 만들어요. 그리고 또 속만 김치 담그지도 않고 겉잎도 어느 정도는 같이 김장 담그는데 그거보다 쓰기 힘든 거 있잖아요. 누래진 것들. 그런 거 버리지 않고 다 시래기 만들죠. 그러니까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고추도 이건 대화초라고 하는 강원도에서 제가 구한 재래종 고추인데 수확량이 반밖에 안 돼요. 그거 갖고 팔아서 어떻게 돈 벌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한 5근이면 돼요. 집에서 쓸게. 김장 담그고 고추장 담그면 5근 하고도 남 나눠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근, 15근 해야 될 면적에 5근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필요한 건 5근이니까 10근, 15근 나올 면적을 심으면 되죠. 더 많이 심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저거 심는다고 지주 세우는 고생도 안 하고 끈 띄우는 고생도 안 하고 저 배추처럼 저는 고추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줌만 몇 번 주고 말아. 뭐 병 오지 말라고 뭐 농약 말고 미생물 농약 또 우리는 이제 목초액을 많이 써요. 저는 목초액도 안 줘요. 우리 회원들은 내가 나눠주지만 저희 농장이 한 2,500평 되는데 제 밭이 500평이고 나머지 이제 우리 안산 시민들하고 같이 주말 농장처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기술이 떨어지고 이런 건 제가 이제 목초액이고 뭐 미생물 농약이고 구해다 주는데 저는 일체 안 쓰죠. 그러니까 그거 뿌려주지도 않고 대신에 이제는 고추는 한여름을 나기 때문에 풀을 좀 매줘야 돼요. 그러니까 풀 매주는 수고만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고추가 설이 올 때까지 멀쩡해요. 설이 올 때까지. 보통 현장에 가보시면 고추 농가들 어떻게 하냐면 약을 쳐도 설이 올 때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집중적으로 수확 2-3번 하고 가을에 갈아엎어서 배추 심어요. 아예 포기하고. 근데 얘는 그냥 냅둬도 설이 올 때까지 병이 안 오고 그냥 가요. 병이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제 고추는 물로 떨어지는 것도 없고 또 고추에 구멍 뚫는 거 아세요? 담배나 방해벌레가 그것도 없고 탄저병도 없고 그냥 지 혼자 버텨요. 그리고 설이 올 때쯤 되면 풋고추가 엄청 열려요. 보통 얘들도 생명이라 죽을 때 되면 이새를 많이 열거든요. 그 풋고추가 맛이 기가 막혀요. 그거 다 따다가 고추장아찌 담그면 뭐 아삭아삭 맛있죠. 그러니까 이 고추들이 과피가 아주 탄탄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아삭아삭하죠. 그래서 그런 고추면 근데 제가 이 고추에 저는 이제 고추밭에 고추만 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고추 사형제 농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고추밭에 대파하고 들깨하고 수수를 같이 심어요. 고추밭에 대파하고
고추 씨는 아예 섞어서 저는 고추를 모종으로 안 하고 씨로 해요. 저는 거의 다 씨로 해요. 모종으로 안 하고. 근데 이건 배우셔야 돼요. 이 초보자는 씨로 하면 망해요. 왜냐면 뭐가 풀인지 작물인지 몰라서 괜히 아저씨 될 것 같다가 일 시키려고 될 것 같더니 옥수수 다 뽑아버리고 풀인 줄 알고 그래서 처음엔 힘들어요. 배워야 돼요. 처음 하는 분은 모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고구마 빼고는 거의 다 씨로 심죠. 근데 고추도 씨로 심어요. 그래야 얘가 지주를 안 세워도 안 쓰러지는 거야. 뿌리를 깊게 내려서. 뿌리 깊게 내려서. 대파하고 들깨하고 뭐 섞어? 그 고추하고 대파를 1대1로 섞어요. 1대1로 섞어서 쪼르륵 줄 뿌리물이야. 그럼 대파는 왜 심냐면 대파가 농약 역할을 해요. 대파 향이. 고추는 이게 씨로 심으면 개미가 와서 갉아먹어요. 씨를. 갉아먹는데 대파 씨를 심으면 그 향 때문에 개미가 덜 먹어요. 그리고 대파 향 자체가 또 이 대파는 말이죠. 모든 채소에 좋은 작용을 해요. 그 도시농업으로 유명한 나라가 쿠바라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망할 뻔했다가 도시농업, 유기농업으로 다시 살아난 나라인데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가요, 거기를. 근데 거기 가봤더니 채소란 채소밭에 다 대파를 심었대요. 이 대파가 채소에 모든 다 좋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제 고추밭에는 저 밑에 이건 이제 옛날 사진인데 대파랑 같이 자라요. 그 다음에 한 2m 간격으로 들깨를 심어요. 들깨. 들깨도 씨로 넣습니다. 씨로. 한 5알씩. 그럼 들깨는 무슨 작용하냐? 들깨 향이 그 구멍 뚫는 벌레를 못 오게 해요. 담배나방 애벌레라고. 그 고추 그 시작되는 꼭지 부위에 구멍을 턱 뚫잖아요. 그 새끼가. 애벌레가 쏙 들어서 못 쓰게 하잖아요. 그게 들깨 향 때문에 못 오게 해요. 그래서 물러 떨어지는 것도 그래서 또 없죠. 그럼 수수는 왜 심냐? 수수는 농약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토양을 개량해줘요. 수수가. 고추는 말이죠. 고추는 질소질 비료를 좋아해요. 질소질이라고 이제 농사지면 꼭 배우셔야 돼요. 거름을 뭐 다 배우면 많은데 다 배우기 힘들고 딱 2가지는 아셔야 돼요. 질소질 거름이 있고 탄소질 거름이 있다. 이 2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그 질소질 거름은 그 요소 비료 같은 거. 또 내지는 똥오줌. 이게 질소질 거름이야. 암모니아를 품고 있는 애들. 이게 질소질 거름이야. 얘들은 주면은 그냥 팍팍 자라죠. 팍팍 자라죠. 탄소질 거름은 퇴비, 풀거름, 뭐 톱밥 삭은 거, 왕겨 삭은 거, 뭐 볏짚 삭은 거, 풀 삭은 거. 그걸 우리가 풀퇴비, 퇴비를 풀 삭은 걸 퇴비라 그러죠. 근데 요 둘을 조화롭게 잘 배합을 하면 이게 환상적인 거름이 돼요. 그 옛날에 그 거름이 두엄이었어요. 가축 우리에다가 볏짚 깔아주면 겨우내 이놈이 똥 싸가지고 그거 밟아서 봄에 요맘때 입춘에 입춘 우색을 내요. 그래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다가 삭혀서 이제는 거름을 쓰는데 사람 인분도 그렇게 했죠. 똥간에다가 재를 뿌려요. 왕겨를 뿌리든가. 그래서 똥재라 그래. 또 재를 뿌리는 거 똥재. 오줌하고 버무리는 거 오줌재. 그래서 이 재가 또 뭐냐면 그 탄소질 거름이 아주 으뜸이에요. 으뜸. 그래서 옛날 어른들 자료 보면 채소밭에 재를 주면 채소가 감칠맛이 나게 맛있는데 똥오줌을 주면 자라기는 잘 자라지만 뒷맛이 지리다 그랬어요. 뒷맛이 지리다. 근데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 옛날에 우리 배추 먹고 회충 생겨서 회충약 먹고 이랬잖아요. 제가 저 왕십리가 고향인데 별명이 왕십리 똥파리였어요. 그 일대가 순 배추밭. 그래가지고 사대문안 사람들 똥 받아서 구석 곳곳에 똥구덩이 파놓고 겨우내 똥 받아놨다가 봄에 그거를 물 타서 막 뿌려주니까 배추는 잘 자라지만 그 회충이 생기고, 회충이 무서운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거는요, 청색증이라 그래가지고 이 과다질소는 암을 유발해요.
그 이제 청색증은 뭐냐면 피 속에 헤모글로빈을 잡아먹어요, 얘가. 그 질 속 가다 된 게. 근데 그게 이제 화학비료 많이 주고 똥오줌 많이 주면 그게 많이 축적이 돼, 체소해. 그래서 이게 크기는 잘 크고 녹색이 진하고 보기 좋죠. 응? 근데 거기에 이제는 그런 거 잘 주면 이 배추 속이 고소하고 물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먹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막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똥오줌보다 요소비료는 냄새도 안 나고 또 무겁지도 않고 뭐 요만 한 숟갈 물에 타서 주면은 그냥 똥오줌 이만큼 준 것처럼 효과를 내니까 그런 걸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면 이 배추나 채소들이 물기가 많아지고 단기가 많아지니까 벌레가 오는 거예요. 벌레도 개들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농약을 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거름을 많이 주면 자라기는 덜 자라지만 이 쟤는 말하자면 이 거름이 칼리거름, 가리가리 그래요. 가리거름인데 얘가 뿌리 발육을 또 좋게 해줘요. 그 뿌리 발육을 좋게 해주니까 건강하죠, 얘가. 그래서 크진 않아도 이게 아삭아삭한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장점을 살린 게 오줌제, 똥제야. 그리고 섞어 놔서 그 질소질의 피해도 막아주고 탄소질의 장점도 살려주고. 우리 선생님들 그 시금치 유명한 데가 어딘지 아시죠? 통영하고 진도도 다 그 근처죠. 통영하고 이제 포항. 근데 통영이나 진도 이런 데는 시금치가 맛있을 수밖에 없겠다가 이해가 가죠. 갯벌 토양에 바지락 굴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시금치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 제거름을. 근데 포항이 왜 잘 되나? 포항 시금치가 왜 유명한가 궁금했는데 제철소에 나오는 걸 뿌려줘서 그러나. 그 제철소에 나오는 게 그게 다 슬러지가 다 마그네슘 거름이에요. 고토라 그래요. 우리 연탄재. 그런 거 뿌려주면 시금치가 좋아요. 그것도 많이 뿌려주지 마세요. 딱 망가져요. 뭐든지 과하면은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제가 포항 가서 알았어요. 그 제철소 때문이 아니라 왜냐면 제철소 없을 때는 그러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포항 갔더니 거긴 토양이 특이해요. 이암이라는 거 들어보세요. 이암? 이암 돌이에요. 돌. 이암이 아니라 이암이라는 돌인데 그 돌이 포항에는 곳곳에 있어요. 근데 이암이 뭔가 봤더니 이게 갯벌 뻐르기 단단해져서 만들어진 돌이에요. 그게 금방 부서져요. 햇빛에 부서지고 비만 맞으면 부서지고. 여기에 말하자면 그런 무기질, 미네랄, 뻐르기 굳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시금치가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시금치가 맛있죠. 예. 좋아지겠나요, 여기? 어디요? 시흥 땅도 뭐 여기도 뻐르기죠. 글쎄, 근데 저기는 저는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시흥은 무조건 농사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또 그 뻘을 또 성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또 포항의 뻘하고 이쪽은 또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 뻘르기 이제는 뭐 제가 안산에서도 보면은 개발하면서 뻐륵을 퍼다가 논에 복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요, 그 영양 성분 자체는 많지만 이 밭을 망가뜨려 봤더니 이게 돌덩이가 돼가지고 그게 잘 부서져서 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롯데마트 흙을 퍼다가 복토를 했더니 뭐 한 5년은 아주 농사를 고생했죠. 지금 아주 흙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성분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딱딱해가지고 아주 힘들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 수수를 고추에다 심는데 왜 심냐면은 그 질소질 거름이 고추가 좋아하니까 이 거름이 맞으면 이 질소질 거름은 병을 불러들여요. 벌레를 불러들이고. 이게 작물을 잘 크게는 하는데. 근데 이 수수란 놈이 그걸 빨아먹는 거예요.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수수가. 그래서 수수밭에다도 수수 심고 고추밭에다도 수수 심는데 거름을 수수밭이라고 해서 많이 준 것도 아닌데 고추밭에 수수가 더 잘 돼요. 고추밭에서 저희 밭에 고추밭에 가면 수수, 들깨, 대파, 고추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하여 이제
고추 사형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파나 들깨나 수수는 농약 역할을 하라고 심은 건데 걔들도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산량까지 함께 생각하면 고추가 반도 안 된다 그럴 게 저한테는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근데 고추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농사 졌다간 금방 거렁뱅이 되겠죠. 근데 우리 귀농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이 방법을 적용해서 아주 뭐 대박을 쳤다 그럴까, 아주 뭐 시골에서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저처럼 이렇게 4개까지는 안 하고 고추밭 곳곳에다 수수를 심어가지고 이 수수를 심어서, 수수는 자기 먹으려고 심고 고추는 팔려고 심은 건데 동네 사람들이 저 바쁜 세상에 저 미친놈 고추밭에 수수는 왜 심나? 근데 나중에 알아서 이 사람이 그 동네 주변에 강의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수수가 고추에 좋은 작용을 해가지고 유기농을 좀 더 수월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교육할 때 그래요. 시골 가서 절대 파는 농사만 하지 마라. 자기 먹는 농사 반드시 해라. 근데 요즘은 고령화되고 바쁘니까 다 파는 농사만 해요. 시골 가도. 그 시골 사람들이 오히려 먹을 거 사다 먹어요. 그래서 그 트럭 장수들이 장사가 잘 돼. 시골 가면 그 부싯거리 들고 다니는 트럭 장수들이 잘 돼요. 멀리 살아가기 힘드니까. 근데 뭐 이해는 가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젊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생활비는 줄이고, 농사라는 거는 언제든지 폭락할 위험이 있잖아요. 폭락했을 때 먹을 것조차 없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든다는 심정으로 먹을 거 농사도 다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지나서 부자가 돼가지고 동네에서 이제 맞으면 강의하러 다니고 주변에 이제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만 하고 잠깐 쉬죠. 다음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마늘이죠. 마늘입니다. 저는 이제 마늘도 어떻게 키우냐면은 비닐을 안 덮어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볏짚 덮고 왕겨를 덮어요. 그 춥잖아요. 추우니까 이놈이, 이게 제가 3월 초에 캐본 거예요. 그 심어놓은 마늘을. 싹요만큼 났죠. 근데 이 뿌리 보세요. 이런 뿌리를 심은 게 아니에요. 뿌리 없는 걸 심었죠. 그런데 이놈이 추우니까 살려고 파고 들어간 거예요. 땅속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뿌리를 잘 키워야 된다. 근데 뿌리를 잘 크면 뭐가 좋냐면, 뿌리를 잘 키우면 일단 가뭄에 강하겠죠. 그죠? 가뭄에 강하겠죠. 땅속에는 습기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얘가 땅속에는 소위 미네랄 무기질 거름들이 많아요. 그 무기질 거름이 많은 게 어디냐? 돌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밭은 척박한 토양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 땅은 일본 토양은 아주 비옥하죠. 유럽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척박한 토양이 별로 없어요. 좀만 파면 돌이 나오고. 우리는 돌이 부서져서 흙이 된 나라거든요. 일본은 화산재가 쌓여서 흙이 되고, 베트남 이런 데는 충족 토양, 강물이 계속 진흙을, 그래서 베트남 가면 와서 그냥 순황 터져. 유럽은 빙하가 녹아서 생긴 땅이고, 다 나라마다 땅이 달라요. 그래서 땅을 잘 보시면 그 국민성이 땅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드세잖아요. 이게 축구하는 거 보세요. 아주 악바리들이잖아요. 이게 흙을 닮았어요. 이게 척박한 토양에서 살려고 하니까 뭐랄까, 그 근성이 있죠. 여러분, 호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세요? 호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농기고요. 괭이도 다른 나라 가보세요. 괭이가 우리처럼 뾰족한 데가 없어요. 괭이도 다 이렇게 평삽처럼 평평하고, 우리는 뾰족하죠. 이게 흙이 딱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풀도 잡초, 풀도 저 극성 맞으니까 호미로 쪼아대야만 빠지는 거야. 그런 토양이 우리가.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토양은 갖다 심으면 작아져요. 큰 걸 갖다 심어도 작아져. 근데 대신에 장점이 있어요. 우리 토양은 그런 대신에 무기질 미네랄이 풍부해서 약이 돼요. 그 우리나라 음식은 약이다. 일본 놈들이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약식 동원 사상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은 약이 된다. 이래. 그 이유가 이 척박한 토양에서 살아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는 땅 속에 깊게 들어가서 무기질을 많이 빨아올리니까 이 마늘이 진짜 아삭아삭하죠. 그래서 제 마늘은 알이 작아요. 시장에 파는 거에 한 반 좀 더 돼요. 한 메추리알 만하다 그럴까? 아니 한쪽이 한쪽 메추리알은 크겠네. 근데 작아요. 하나 요만해 한쪽이. 근데 이게 1년을 넘게 가요. 근데 보통 마늘은 한 석 달이면 다 골아 없어지잖아요. 물이 많아가지고. 저는 마늘 키울 때 물 한 번 안 줘요. 얘가 수확할 때 되면은 갈수게 우리나라가 이게 그 5월, 6월 들어가면 가뭄이 와요. 꼭 장마 전에 가뭄이 오거든요. 그 가뭄이 애가 알이 굵어져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마늘 농사는 꼭 물을 줘야 돼요. 근데 저는 물을 안 주죠. 마늘이 저렇게 뿌리가 크니까. 그러고 볏짚 덮고 왕겨 덮으니까 이게 비닐 덮으면요 따뜻하지만 일이 많아요 얘가. 좀 있어 이 초봄에 따뜻해지면 벗겨줘야 되고 꽃샘 추위 오면 다시 또 덮어줘야 돼. 이게 아주 지랄 맞은 일이에요. 볏짚은 그대로 냅두다가 충분히 그냥 벗겨주면 돼요. 예? 은행잎을 덮었어. 아 은행잎은요. 은행잎은 조심해야 돼요. 은행잎엔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이용하면 걔가 해충 방제도 해요. 은행잎 갖다 놓으면 바퀴벌레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방제도 되지만 괜히 잘못했다가 독이 있어서 그 씨를 심으면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은행잎은 써도 완전히 삭혔다가 써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보온 효과가 이 낙엽들은 별로 없어요. 이 볏짚, 왕겨가 보온 효과가 좋아요. 제가 뭐 별의별 걸 다 덮어봤는데 역시 볏짚하고 왕겨. 왕겨는 나중에 끄집어내기가 좀 불편해. 볏짚은 끄집어내기 좋죠. 솔잎도 안 좋죠. 네, 네 선생님. 아니 왕기는 안 끈집어내도 되잖아요. 아 끄집어낼수록 좋아요. 왜냐면 이 왕겨가 삭아버리면 괜찮은데 안 삭은 채 땅 속에 들어가면 그거 먹으러 궁뎅이가 와요. 삭히기가 어렵죠. 네, 어렵죠. 그래서 저는 다 손으로 긁어내요. 1년만 가면 다 없어지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제는 벌레가 생긴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군뱅이는 없애주는 게 나아요? 놔두는 게 나아요? 가려내. 군뱅이는 해충이에요. 네, 해충에 뿌리 갉아먹고 이래요. 그래서 그 군뱅이는 왜 생기냐면 미숫탭이 넣어주면 생기는 거예요. 미숫탭이. 덜 삭은 거. 덜 삭은 거 넣어주면 그거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거름 많이 준 데는 군뱅이가 많아요. 근데 살아있는 밭에는 지렁이가 많고. 지렁이는 해충이 아니야. 땅을 좋게 해주죠.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발효된 퇴비를 넣어줘야 돼요. 발효돼 안 넣어주면은 땅이 살아나질 않아요. 계속 군뱅이. 그러니까 그 토양살충제 뿌려줘야 되고 토양살충제 뿌려주면 엄청 독한 농약이에요. 그리고 이 마늘은 조심해야 될 게 고자리파리라고 와요. 고자리파리. 마늘, 파 이런 거 양념류 있죠. 이런 애들이 고자리파리 파리 종류인데 구데기죠. 구데기가 와서 뿌리 갉아먹고 잎사귀 갉아먹고 이래요. 그래서 이 상품성이 확 떨어져서 농업인들은 농약을 많이 치죠. 근데 우리는 그 갉아먹어도 내가 먹을 건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다만 심해지면 먹을 것도 없어지죠. 근데 그 고자리파리가 이 양파나 이런 양념류들을 아니 파나 마늘 이런 애들을 좋아하지만 미숫탭이 넣어주면 반드시 놔요. 덜 삭은 거, 냄새 나는 거. 여러분 그 시중에서 농협탭이 사면 냄새 나잖아요. 농사 잘 짓는 분은 자기 똥오줌 만들어서 하지만 좀 그게 좀 불편하다면 농협탭이 사다 써야 된다 그런다면 그럼 미리 사놔야 돼요. 미리 사놔서 한 6개월 뒤에 쓰는 게 좋아요. 그 삭은 다음에. 그러니까는 겨울 되기 전에 사놓으면 좋아요. 그럼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봄에 잘 삭아요. 근데 거름 만들었으면 더 재밌죠. 어쨌든 마늘을 이렇게 키우니까 뭐 특히 이게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마늘 같아요. 마늘 한번 지으면 자기가 지은 거에 자기가 놀래가지고 이제 농사 안 짓고는 못 배겨요. 제가 이게 지어보니까 곡식은 별 차이가 없어요. 곡식은 맛이 큰 차이가 없는데 채소들은 큰 차이가 나요. 특히 마늘이 아주 차이 나요. 또 이 마늘은 추운 겨울을 나기 때문에 그 성취감이 더 커요. 이 겨울 나도
얘가 이제 마늘이 겨울에 뭐 자라는 게 있습니까? 땅 속에 있죠. 근데도 궁금해서 밭에 가보거든요. 밭에 관심이 가죠. 그 따뜻한 봄이 와서 충분하게 벗겨주면 마늘 싹 올라오는 게 아주 예뻐요. 그래서 야, 이 맛에 농사 짓지 싶을 정도로 그 기운이 아주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마늘 농사 지면은 농사 중독자가 된다 이러죠. 응? 어쨌든 요 1부는 요걸로 마치겠는데 결론은 선생님들 꼭 명심하세요. 시장 것처럼 키우려고 절대 애쓰지 마시라. 그러면 기농하셔야 돼요. 차라리 그리고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작고 적게. 그게 내 몸에 맞는 약이 되는 음식이 된다. 물론 그렇다고 일반 음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오히려 나쁜 음식은 저는 오히려 수입 농산물이라고 보고 국내 농산물이면 저는 다 믿어도 된다 보지만 내가 키운 게 이렇게 키우면 오히려 보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쉽게 하는 방법이 바로 저겁니다. 저는 뭐라냐면 농사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심는 게 아니다 그래요. 또 제가 농업인들 교육할 때는 농사는 돈 버는 걸 심는 게 아닙니다. 이래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쭉 다녀보면 예를 들면 그늘에다가 고추 심어놓고 왜 고추가 안 되냐고 저한테 막 물어보니 제가 그래요. 이건 농부의 왕이 와도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죠? 농사의 신이 와도 안 된다. 그죠? 그 땅에 잘 되는 걸 그 땅이 원하는 걸 심어야지. 그죠? 그늘 밑에다 고추 심으면 됩니까? 베란다 심어놓고 왜 상추가 안 되냐고. 베란다는 농사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굳이 베란다에서 농사 짓고 싶으면 처음엔 베란다에서 하면 안 돼요. 그건 농사 포기해요. 일단 노지에서 농사를 배우고 1, 2년 배우고 나서 베란다 요령을 배워야 돼. 먼저 거기서 시작하면 100점 100패야. 그리고 베란다에서 농사 지려면요 맞바람을 치게 해야 돼요. 맞바람 아시죠? 그 창문만 열면 안 돼요. 저쪽 창문 열어서 통하게 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추워서. 안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좀 뻥이지만 상추도 못 사는 데서 왜 사람이 삽니까? 거긴 생명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뭐 농담입니다. 그 옛날엔 그래도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다 그러니까. 하다 뭐 그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업인들이 전문 농업인들이 또 고민하는 게 고라니 멧돼지 피해 아닙니까? 그 고라니 멧돼지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고. 뭐 이제 제가 역설적으로 뭐라냐면 아니 개들 좋아하는 거 심어놓고 이렇게 고민이냐고. 그죠? 개들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흥도 다 그 개들이 사는 땅인데 거기 들어가서 개들이 좋아하는 거 심으니 먹으라고 해놓고 온다고 뭐라 그러면 그게 됩니까? 그러면 개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 들깨, 마늘, 호박도 멧돼지가 안 먹습니다. 호박도, 예, 그 조선호박. 그런 거 심어서 개들이 안 먹는 걸 심어야지. 돈 된다고 심었다가 그냥 고구마 심으면 잔뜩 갈아엎고 옥수수 심으면 잔뜩 갈아엎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서 하려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죠. 돈이 들고 울타리 쳐야 되죠. 망 보고 지켜야 되죠. 도시농업 텃밭도 마찬가지죠. 저런 그늘진 데다가 배추를 심어놓으니 됩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더 크게 나가면요. 우리나라 전체로 나가면 우리나라는 농사가 이 벼하고 콩이 잘 되는 나라예요. 이건 절로 돼요. 벼하고 콩은.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이 도시 주변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죠? 이게 옛날에도 이렇게 많았겠어요? 그죠? 왜 이게 많아졌겠어요? 우리 환경에 안 되는 걸 심어서 이런 거야. 그게 대부분 채소예요, 채소. 우리나라는 채소가 잘 안 되는 나라야. 그 왜 안 되냐? 이 장마비 때문에 안 돼요. 장마비 맞으면 다 녹아버리고, 다 장마 때 다 병드는 거야. 뭐 탄저고 뭐 녹균병이고 뭐고 다 장마 때 병드는 거야. 그 몬순 기후, 습한 무더위 기후에 채소가 잘 안 돼요. 과일도 잘 안 돼, 우리나라는. 포도 보세요, 포도. 지중해 가보세요. 그 포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온 천지가 포도밭이야.
차 타고 몇 시간을 가도 포도밖에 없어. 그래서 미친놈들 술만 먹나 저가. 어? 근데 봤더니 그 사람들은 포도주가 된장국 같은 거야. 우리로 치면은 그렇게 잘 돼요. 중앙아시아 포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당도가 뭐 엄청나대요. 어? 그 우리나라는 포도도 잘 안 되니까 비 때문에 습해서 다 비닐 씌워. 그러니까 저 비닐하우스는요 첫째 목적이 온실 재배가 아니라 비가림 재배가 목적이에요. 두 번째가 온실 재배고. 그러니까 억지로 안 되는 거 먹겠다고 하니까 저런 억지 농사를 하게 되고, 그 병이 많으니까 농약 쳐야 되고, 풀에 약하니까 비닐 엄청 깔고, 온통 지금 다녀보세요. 비닐 투성이잖아요. 그게 겨울에 펄럭여가지고 무슨 나무에 걸쳐져 있으면 무슨 성황당 나무처럼, 어? 꼴보기 흉물처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하기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벼는 얼마나 잘 되는지, 벼를 비닐하우스에 키우는 거 봤어요? 그죠? 콩도 비닐하우스에 안 키우잖아요. 얘네는 우리 기후에 딱 맞는 애들이에요. 어? 맞을 정도가 아니라요. 벼는요 얼마나 고마운 곡식이냐면 벼는 연작 피해가 없어요. 그냥 몇천 년, 몇백 년 그 논에 벼만 심어도 땅이 안 망가져요. 근데 밀이나 옥수수는 땅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 세계 3대 주고 가시죠. 그게 벼, 밀, 옥수수예요. 근데 벼만 빼고는 다 땅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옥수수 먹던 잉카가 망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꾸 산으로 올라가야 돼가지고. 어? 근데 밀은 자꾸 밀은 반대로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강으로 내려가요. 그 망가뜨리고 강으로 가고 자기네도 안 되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밀 먹는 사람들이. 어? 땅 망가뜨리고. 근데 이 벼 농사 되는 데는 밀이 잘 안 되니까 벼 농사 짓는 지대만 백인들이 없어요. 그죠? 딴 데 다 백인들이 다 갔잖아요. 호주고 뭐 아프리카고 남미고 다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망가뜨리고 있죠. 그 곡식 자체가 그래요. 근데 우리 벼는 땅을 안 망가뜨려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곡식인지 몰라요. 근데 또 벼 옆에는 뭐 심죠? 콩 심죠. 얘는 안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땅을 살려줘요. 콩은. 예, 예, 논두렁에 얼마나 잘. 옛날 속담에 농부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러잖아요. 왜 콩밭에 가 있는지 아세요? 논두렁은 소작을 안 걷었어요. 지주가. 예? 벼는 반타작 가져가는데 논두두가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는 저건 다 내 거니까 저게만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근데 또 거꾸로 이 콩이 논두렁을 좋아해요. 콩밭에는 콩이 잘 돼. 논두렁에는. 거기 심은 콩이 그죠? 그러니까는 이 벼 농사가요. 사실은 제일 쉬운 게 벼 농사입니다. 제일 쉬운 게. 근데 이제 여건을 갖춰야죠. 논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만 잘 해놓으면요. 논 농사가. 직파를 해봤어요 한번. 제가 직파를 해요. 논을. 네. 저는 이제 그게 이제는 괜찮던데요? 잘 돼요. 건답 직파라 그래요. 제가 이제 논을 한 150평 하는데 논 150평에 물도 안 담고 밥볕처럼 직파를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밥볕 심네요 이래요. 직파가 뭐예요? 직파 씨로 직접 심는다. 모종 안 하고. 벼는 다 모종하잖아요. 뭐 이양기로 이양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양을 안 하고 파종을 씨로 직접 넣으니까 밥벼 심네 이래요. 아 이거 논벼입니다. 그러면 에이 농사대 크로구죠 이러고 흉보고 가요. 응? 근데 논벼가 물 없이, 그러니까 물 없는 논에는 직파를 해야 돼요. 응? 왜냐면 모를 꽂으면 다 죽어요. 모를 꽂 물이 없어서 가물어 죽어요. 그래서 옛날엔 다 천수답이었잖아요. 옛날에서 직파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못 꽂았다가는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근데 저렇게 한번 해놓으면 근데 실제로는 논에다 물을 담으면 농사가 더 쉬워요. 논에 왜 물을 담는지 아세요? 예? 맞아. 우리 선생님 진짜 잘하신다. 그 풀나지 말라고 물을 넣는 거야. 어? 논에 물을 넣으면 풀이 훨씬 없어요. 걔가 일종의 멀칭을 하는 거야. 비닐 멀칭처럼 멀칭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물 넣으면 또 벼가 또 잘 자라요. 또. 이 보온 효과가 있어요. 벼는 이제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물 담아서 보온 효과가 있고. 뭐 그래서 그런 시스템만 잘 갖춰 놓으면요. 얼마든지 직장 다니면서 300평 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이게 인홍한 분들, 이 근처에 있다 인홍한 분들 농사 맛을 잊지 못해서
직장 다니면서 논농사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천평하실 때 제 생각에 한 반 정도는 논농사 하시면 더 농사가 쉽고 그 만족도가 더 높죠. 아이 쌀까지 자기가 재배해서 먹어보세요. 그 기쁨이 저희 밥상은 거의 한 8, 90%가 제가 농사지은 벼도 저는 밥벼도 해요. 밥벼 농도 다 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더 아주 기분이 좋죠. 그리고 기분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했잖아요. 어떻게 500평 하냐? 한 논벼가 한 150평 되고 밥벼가 한 50평 돼요. 그 한 200평이 벼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콩 농사도 쉽고. 근데 물론 메주 콩은 그렇게 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메주 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우니 콩 아세요? 서목태 요만한 거. 뭐 팥이야말로 공짜 농사야. 아, 팥은 완전 공짜 농사야. 또 진딧물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경이 살아야 돼요. 환경 안 살면 걔는 벌레가 콩벌레 있잖아요. 그거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환경이 살면은 그러니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마당도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아파트에 안 사니까 마당에도 이제 채소는 주로 마당에다 심어요. 그 바로바로 따 먹을 수 있으니까. 밭에는 곡식 위주로 심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가 쉬운 거야. 근데 마당에다가 몇 년째 가지를 심었는데 가지 아시죠? 이 가지는 28점 무당벌레가 다 갉아먹어요. 아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저는 바로바로 따먹어서 반찬하려고 했다 포기하고 밭에다 심었더니 28점이 기를 못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밭에는 천적이 많거든요. 천적이 뭐가 있어요? 말벌. 여러분 말벌 무서워하죠? 이 말벌은 걔들이 인간을 잘 공격 안 해요. 집을 건드니까 공격하는 거지. 냅두면 걔네들이 노린재 잡아먹고 28점 무당벌레 잡아먹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지가 풍년이 대박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말려놓은 게 그냥 집에 추렁추렁 걸려 있어요. 가지 안 되더라고. 가지 잘 돼요. 가지는 저도 이제 토종가지로 직파해서 직파해서. 그게 이제 삐뚤어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맞으면 칼슘 부족인데 그 퇴비를 적게 주고 똥고름 많이 주면 칼슘이 부족해요. 그럼 삐뚤어지고 갈라지고 이래요. 그 퇴비를 줘야 골고루 영향을 주는 거야. 퇴비를 주면 70몇 가지 영향을 주는데 똥이나 요소비료, 축분이나 요소비료만 주면 많아야 10몇 가지 뭐 이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미량 요소가 중요해요.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 대표적인 붕수 아닌가? 붕수 아시죠? 배추에 속이 문드러지는 거 예방하는 게 붕수예요. 걔는 뭐죠? 한 300평에 500g만 줘도 되니까 그걸 미량 요소라 그래요. 얼마 필요하지 않는데 고기 없으면 병드는 거죠. 근데 붕선이 뭐니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퇴비를 주면 퇴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응? 또 칼슘이 중요합니다. 칼슘. 이게 토마토고 뭐고 막 갈라 터지죠. 그게 다 칼슘 부족이에요. 근데 칼슘도 땅을 처음에 구입하시면 칼슘을 줘야 돼요. 석회를 줘야 돼요. 근데 한번 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퇴비만 주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럼 따로 뭐 할 필요가 없죠.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여건이 되면 벼농사, 곡식농사에 도전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채소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물론 이제 저도 다시 지금 양배추를 심는데요. 양배추 홍당무를 심는데 처음에는 뭐 케일도 심어보고 뭐 양배추 심다가 포기했죠. 이게 우리 환경에 잘 안 맞아요, 얘들이. 잘 안 돼요. 게다가 재작년부터 다시 심기 시작했는데 저는 양배추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홍당무는 저희 어머니가 아주 닌징 그러면서 아주 그냥 과일보다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심었는데 그 사이에 땅이 10년 만에 땅이 살아가지고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양배추도. 양배추 벌레 무진장 달라붙거든요. 한 번도 잡아주기는커녕 뭘 뿌려주는 것도 없어요. 오로지 그것도 오줌하고. 근데 양배추는 물을 좋아해요. 아니 그런데요. 네. 오줌을 어디서 요새는 구하네요. 오줌 안 누세요? 없지요. 옛날에는 전체가 다 근데요. 받을 수가 있고 소금을 근데요. 요강에다 받아요. 예, 따로 아니 남자는 받기 쉽고요. 제가 저만 모으는데
저만 모으는데 겨울 동안 모아도 그 많아요. 고무통 있죠? 이따만한 거. 이거 한 100리터짜리. 이거 2개가 나와요. 200m 정도. 예, 그 정도 나와요. 근데, 그러면 농사 지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또 봄에도 오줌 넣죠. 겨울만 넣는 게 아니니까. 1년 내내 넣지 뭐. 한 대 모아서 놓으세요, 오줌을. 아니, 근데 여자도 모으기 좀만 생각하면 모을 수 있는데 남자는 더 쉽죠. 남자는. 근데 뭐 얘기다 끊겼네. 양배추도 전혀 뭐 벌레 작아져 이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근도 그렇고. 근데 당근은 이제 이 칼슘 피 결핍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저기 가물면 칼슘 결핍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물면. 이게 칼슘은 있어도 땅에 있어도 가물면 얘가 흡수가 안 돼가지고 결핍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갈라지고 터지고 꼬불꼬불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가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근데 이따 제가 나오겠지만 물을 무조건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꼭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라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걸 심는 게 아니라 내 땅이 원하는 게 뭔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 심으면 농사가 쉬워진다는 거죠. 어려워지지 않고. 그리고 그 땅에서 잘 되는 게 약이에요. 그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무리 유럽에서 약이 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 땅에 와서 잘 안 되면 그건 유럽에서나 약인 거야. 그죠? 우리는 우리 땅에서 잘 되는 게 약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양배추 빼고는 거의 서양 채소 심는 게 없어요. 맨날 알타리나 무나 배추나 상추, 쑥갓이나 심고. 근데도 좋죠. 그리고 이제 양배추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양배추 심고. 또 이제 제가 또 왜 안 심으려냐면 저는 토종만 심으니까 씨를 다 제가 받아서 심고 이러니까. 근데 양배추는 씨가 없거든요. 홍당무도 씨가 없고. 그래서 안 하다가 2년 전부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거는 잘 배워두세요. 그 다음에 농사 쉽게 하는 방법이 갈지 않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걱정이 뭐냐. 예. 이 가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농사에서. 특히 여성들 얼마나 힘들어요. 네, 맞아요. 기계질도 힘들지만 삽질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회원 중에 여성들이 농사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 신랑이 삽질 안 해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하죠. 삽질할 필요 없다. 호미질만 해라. 그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땅을 딱딱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고 땅을 딱딱하지 않게 하면 땅은 저절로 부드러워져요. 오히려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땅이 어떻게 딱딱해지냐? 일단 밟지 말아야죠. 그죠? 일단은. 비 올 때는 그죠? 비 올 땐 절대 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비 올 때 밭에 들어가면 딱딱해져요. 굳어요. 그럼 비 오기 전에 풀매야죠. 예? 비 올 때 풀매는 사람은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 올 땐 절대 풀매면 안 돼요. 매 수도 없어요. 다 흙이 막 찐덕찐덕해서. 그래서 비 오기 전날 매는 거죠. 하나 할게요. 예. 지금 신농씨 농사일 때는 정작에 이제 가는 것이 최고의 농법이었거든요. 예. 땅을 엎어야지. 그렇죠. 예. 옛날에. 2000년만 지금 깨는 소리를 하셨어요. 네. 나도 지금 그래서. 그렇게 뜻에서 네. 많이 들어보세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 땅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부드러워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위특하고 아래특하고 뒤섞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래 흙의 무기질을 끌어올리고 위특의 이제 그 산소나 거름질을 땅에 주면 이게 맞아 로테이션이에요. 말하면 그게 중요해요. 근데 제 얘기는 갈지 않아도 이게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지렁이 갖다 줘. 그래서 근데 또 하나 딱딱하게 하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땅이 딱딱해지나. 그걸 알면 돼요. 선생님도 혹시 테니스장 딱딱하게 만들 때 뭐 뿌려주는지 아세요? 그죠? 소금 뿌려주면 딱딱해져요. 그 나트륨이 흙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칼슘은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예? 칼슘, 칼륨 이런 애들은 딱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 석회를 주면 흙이 부드러워져요. 또 재를 뿌려주면 흙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나트륨은 소금이잖아요. 오줌, 똥에 많죠. 그래서 과다하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갯벌 흙 냅두면 딱딱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나트륨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테니스장 할 때 소금을 뿌려주면은 딱딱해지는 거야. 염화칼슘, 눈 녹으라고 하는 염화칼슘 뿌려줘도 딱딱해져요. 근데 그 나트륨만 주범이 아니라 또 하나 주범이 있어요. 땅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질소질 비료예요. 아까 얘기했죠. 질소질 비료. 질소질 비료가 또 땅을 딱딱하게 해줘요. 그게 이제 축분에 많고 오줌에도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질소질이 땅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당장 농사 잘 되라고 질소질 걸음 축분 그것도 발효도 안 된 미숙탭이 똥 냄새 나는 거를 막 쳐넣어서 갈아버리면 땅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넣어주면 군뱅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농약을 안 치고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또 딱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갈아야 되는 거야 또. 이게 악순환인 거야. 악순환. 그 반대로 칼슘, 칼리 이런 땅을 부드럽게 하는 걸 많이 넣어주면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뭐야? 태비에 많다 이거야. 그게 태비에 많다 이거야. 그 산에 가면은 누가 갈지도 않은데 땅이 부드럽잖아요. 그게 그런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런 게 많아서.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땅을 500평을 안 간단 말이야. 삽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이 쉽잖아요. 그렇죠. 그죠? 일이 쉽죠. 그러면 위하고 아래 흙을 어떻게 뒤집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갈지 않고 뒤집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이제 호밀이라는 게 있어요. 호밀이 뭐냐면 뿌리를 호밀은 2m까지 내린다 그래요. 얘가 맞아 그 뒤집는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뿌리가 내려가서 땅 속의 물질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야. 뿌리니까. 그리고 얘는 또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풀과 작물의 뿌리가 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말은 호미질이라 그러지만 저는 호미를 안 써요. 저는 게 쭈그려 앉아서 이러면 남자들, 저도 그렇고 남자들도 쭈그려 앉아서 너무 힘들어요. 여자들도 힘들지만 남자들은 더 힘들어요. 무릎 다 망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서 하는 제초기를 많이 구하고 뭐 얻기도 하고. 제가 서서 쓰는 제초기가 3가지가 있는데 그건 있어요. 그건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어요. 하나는 저팔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농진청에서 개발했다 안 팔리니까 스톱해버렸어요. 다들 기계 쓰지 손도구 안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 스위스에 가가지고 보고 와서 만든 딸깍이라는 또 농기구가 있어요. 저는 이 2가지를 많이 쓰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요. 얘는 풀을 매는데 뿌리를 땅속에 냅둬요. 위에서 탁탁탁탁 쳐줘. 위에서. 근데 생장점 밑을 쳐주기 때문에 풀이 다시는 또 안 올라와요. 안 올라오고 뿌리가 땅속에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미질은 뿌리를 다 캐내잖아요. 그래서 호미질한 밭은 척박해요. 근데 이걸로 탁탁탁탁. 그렇죠. 이게 탁탁탁 끊어서 뿌리가 땅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걔가 거름도 되지만 걔가 썩어서 빈자리가 되면 다 그 숨구녕 물구녕이 되는 거야. 그 땅을 부드럽게 해줘요. 뭐 이런 건 어디 가서 사요? 저팔계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게 근데 저팔계는요. 어디 사진 어디 있을 텐데. 이게 제가 USB를 안 가져왔구나. 그게 저팔계는 저는 그걸 개발한 사람이 아이디어가 좋은 게 이쪽엔 삽이 있고 이쪽엔 괭이가 있고 이쪽에 호미가 있고 이쪽에 레기가 있고 그래서 4가지가 있어 그 하나에. 그래가지고 풀도 잘 맺히지만 두둑 만들기가 아주 최고야. 그 딸깍이는 게 딸깍딸깍 유격이 있어서 딸깍딸깍 해가지고 땡기면서도 풀 메고 밀면서도 풀 메고 잡아당기면서도 풀 메고 해가지고 이 효과도 되게 높아요. 이게 부지런한 사람은 이 딸깍이 하나로 논 300평을 하루에 다 맨다 그래요. 호미질은 이게 속도가 덜 나잖아요 또. 힘들어서 못해요.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니까 이게 서서 하는 걸 자꾸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 농기구도 자꾸 보급해야 되겠다. 이게 기계만 발달해가지고 그건 다 전업 농업인들이 위주니까요. 왜 그러냐 손으로 우리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를 그 농기구는요. 아까 딸깍이라는 거는 예. 제가 지금은 이제 거기서 회원만 있지만 귀농운동본부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거기 홈페이지 찾아보세요. 전국 귀농운동본부. 그래서 거기다 연락을 하거나 거기에
거기에 파는 사람이 거기에다 올려놔요. 딸가게 2만 원인가 2만 5천 원인가 그래요. 저팔계는 농진청에 들어가야 돼. 농진청에. 이게 근데 중요하지. 어디서 파는지. 근데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응?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저팔계 치면은 진짜 저팔계만 나오겠는데. 그렇지. 이건 그죠? 농기구도 차이가 없지. 농기구 저팔계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시든가. 이게 중요하지. 예. 이건 사야지. 제가 전화번호 메모해놨나 모르겠네요. 이게 강의가 이상해졌네요. 아니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농사 지려면 그거 호미질하고 하면 얼마나 힘든데요. 집어 던지지. 아, 예, 입력을 안 해놨네요. 전화번호를. 나중에 이제 또. 예, 나중에. 하여튼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 저는 그래서 어쩌다 쭈구려 할 때 또 쓰는 농기구가 있어요. 호미 말고. 뭐냐면 부추낫. 부추낫 아세요? 부추낫 요만한 거. 그걸 모르세요? 부추낫 요만한 게 있어요. 이게 옛날엔 부추낫이 따로 없고 나서 하도 쓰다가 달아버리면 그걸 부추낫 썼어요. 근데 요즘은 부추낫이라고 비싸요. 뭐 일본께 들어와가지고 조그만한 낫인데 거기에 톱날이 착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추 농가들이 그거 많이 써요. 부추 거둘 때. 근데 저는 그걸 풀멜 때 쓰죠. 풀멜 때 쓰면 그걸 약간 땅 속에 집어넣어서 땅 속을 훑으면 뿌리는 남고. 부추를 밀착해 그렇게 예. 비워야 돼. 아, 부추는 위에서 하는데 이거 땅 속을 긁어요. 딱 한 1cm 정도를 긁는다 생각하고 하면은 뿌리는 남고 위만 탁탁탁 맺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오지 않고 생장점이 끊겼으니까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그냥 농기구 파는 데 가서. 네, 선생님 이제 자세히 나중에 물어봐주세요. 자꾸 물어보면 제가 머리가 꼬여가지고 다음 말을 까먹어요. 응? 나중에 끝나고. 그죠? 예, 그래야 돼.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겨울 작물을 꼭 심는 거야. 겨울 작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보리입니다. 보리. 또 호미리도 좋고요. 근데 이게 자기 땅이 있는 사람만 하죠. 그게 이제 한계가 있죠. 또 하나 이제 농가에서 많이 쓰는 게 헤어리 배지라는 게 있어요. 헤어리 배지. 얘는 이제 콩과 식물인데 얘는 땅을 또 비옥하게 해주면서 이 땅을 부드럽게 해줘요. 헤어리 배지라고 있어요. 이게 농가에서 많이 써요. 유기농 농가에서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못 구해요. 헤어리 배지는. 왜냐면 그거는 나라에서 유기농 농가들한테만 분양해 주는 거예요. 일단 알고만 계세요. 근데 혹시 농업인들이 있으면 많이 주거든요. 그분들이 쓰고 항상 남아요. 그러면 그런 거 얻어다가 그냥 10월 초나 중순에 심는데 겨울에 그냥 밭이 풀어요. 걔가 다 땅을 보호해주고 겨울에 땅땅해집니다. 땅이 여름 장마에 딱딱해지고 겨울에 딱딱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름 관리도 중요하고 겨울 관리도 중요해요. 하여튼 그런 걸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겨울 하다못해 마늘 양파를 심으면 볏짚을 덮든 왕겨를 덮든 뭘 덮잖아요. 걔들이 또 땅을 부드럽게 해줘요. 그게 비닐 덮으면 안 돼요. 비닐 덮지 마시고 그런 거 볏짚이나 거 덮으면 얘가 땅을 보호해줘. 이게 선생님들 이걸 아셔야 돼. 겨울에도 땅이 망가집니다. 여름에 폭우가 땅을 쓸고 가서 망가지지만 그게 제일 피해가 커요. 두 번째로 큰 게 이 겨울에 이 찬기운, 이 건조한 찬기운이 땅을 말려버리고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게 제일 피해가 심한 데가 제주도야. 그래서 옛날에 말이죠. 우리 조상들 그걸 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이 주변의 농가에 다녀보면 안타까운 게 다들 이제 고령화되고 바쁘니까 그럴 텐데 그 풀나지 말라고 깐 비닐, 멀칭 비닐 그걸 겨울에 그냥 냅두잖아요. 그게 땅 망가뜨리는 아주 주범이야. 뭐냐면 우선 그거 이불 삼아 벌레들이 겨울을 다 나는 거야. 그냥 겨울에 그냥 벌레를 그냥 잘 키우는 거야. 잘 키워놓고 농약 없이는 못한다고 그러는 거죠. 또 안타까운 거 탄저병 걸린 고추대 다 꽂아놓고 그 땅에다가 벌레 균을 접종시키는 거야. 그 겨울 되기 전에 다 걷어내서 옛날에는 갈아줬어요, 땅을. 저는 이제 갈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갈아주는 것도 왜 갈아주냐면은, 이 갈아주면 이 표피층이 생겨, 경운층이 땅 속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이제 겨울 되기 전에 가는데,
근데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 그게 낫지만 더 좋은 건 그런 겨울에 뭘 심는 게 더 좋다. 특히 노는 어떻게 했냐면 어르신들 다 기억날 겁니다. 노는 어떻게 했냐면 겨울 되기 전에 땅을 뒤집어야 볏짚하고 뒤집어서 물을 탁 담아놔요. 논에다가. 그 곳곳이 썰매장에서 옛날에는 이 금교는 다 썰매장. 근데 왜 물을 담아놓냐면 물 담아놓으면 풀이 들어요. 봄에 둑새풀이라고 있어요. 이게 방망이 달린 거. 걔가 뚝새풀. 걔가 들어오고 또 물을 담아놓으면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흙이 고와져요. 그 봄에 물이 잘 안 새. 물을 담아놓으면요. 뭐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물을 담아놓으니까 벌레가 많이 와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논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져. 벌레들이면 생물 다양성. 그게 중에 아까 얘기했죠. 생물 다양성이 많이 온다는 얘기는 자연이 복원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 능력이 생겨서 농약이 필요 없다. 예. 그 다음에 또 미꾸라지도 오고요. 또 그 다음에 볏짚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새가 와요. 겨울철 새가. 거기 이삭죽기에서 겨울을 하고 그놈들이 똥오줌 싸서 거름도 만들어주고 볏짚도 쪼아대서 더 잘 삭게 하고 이런 게 다 겨울 관리였어요. 이런 관리를 잘 해주면은 안 갈아도 땅이 부드럽다. 저는 오늘 그 사진은 준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틀밭이라고 두둑을 만들지 않습니까? 두둑을 한 1m나 1m씩으로 두둑을 만들면 그 둘레에다 테두리를 줘요. 테두리 화단처럼. 이게 아주 결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얘가 틀을 줘놨기 때문에 여름에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흙이 쓸고 가질 않아요. 거름도 안 쓸고 가고. 그게 부드러워지는 거야. 이게 여름에 흙이 쓸고 가고 흙 쓸고 가고 거름 쓸고 가면 흙이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추가 쓰러지는 이유가 흙을 물고 있는데 흙을 비가 싹 쓸고 가니까 쓰러질 수밖에 더 있어요. 근데 저는 직파한 데다가 밭에다 틀을 주니까 흙이 안 쓸고 가서 이 고추가 지주 안 세워도 안 쓰러지는 거야. 그런 효과가 있어서 틀밭 틀두둑이라 그래요. 이거는 아주 제가 써먹은 방법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 저는 이제 피죽으로 해요. 피죽 사다가 이 죽대기라고요. 원목을 강목으로 제재하면 그 남는 껍질 있지 않습니까? 속이 있는 껍질. 그걸 피죽이라 그래요. 그게 한 12자에 한 3,000원, 2,000원 해요. 그거 사다가 그걸로 딱 틀을 세워놓으면은 그게 아주 좋죠. 그럼 뭐 일이 없어요. 또 그거 해놓으면 풀 매기도 좋은 게 고랑에 풀이 못 올라오잖아요. 두둑에. 그냥 바쁠 때는 고랑풀은 안 매요. 그냥 발로만 밟고 가고 위에만 매죠. 그 위에는 흙이 부드러우니까 풀 매기가 아주 수월하죠. 그냥 막 손으로 훑쳐도 될 정도로. 이 딱딱해진 풀이 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호미질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렇게 해서 부드러워진 흙입니다. 이게 분변토라 그러죠. 분변토. 요 오른쪽 사진이요. 그러니까 옛날엔 다 저 쟁기질로 했죠. 이거는 흙을 덜 망가뜨려요. 근데 요즘 로타리라 그래서 기계로 강제로 그냥 믹서처럼 흙을 갈아버리니까 그런 흙은 비 오고 나면 바로 또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또 흙을 또 망가뜨려요. 그래서 오히려 쟁기질 이런 게 옛날에는 쟁기질하고 썰애로 툭툭 부수면서 그게 훨씬 낫죠. 근데 저는 그조차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배워두시면 농사가 수월하다 이거죠.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거는 거름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거름을 만들어 쓰면 농사에 저는 핵심이자 근본은 거름 만들기다. 거름을 잘 만들어 쓰면은 걔가 오히려 농약 역할도 하고 벌레를 안 불러들이니까. 근데 사다 쓰는 거름들은 다 미숙탭이고 질소 과다고 암모니아 냄새 나니까 벌레를 불러들이는 거죠. 근데 내가 거름 만들면 완벽하게 삭힐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얘가 약이 되는 거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만든 퇴비통인데요. 요런 고무통 사다가 바닥에 구멍을 많이 뚫으세요. 그리고 그냥 다른 거 없어요. 톱밥만 버무리는 거야. 톱밥하고 왕겨하고 톱밥하고 버무리는 거야 그냥. 여기에 뭐 라면 국물도 부어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비율을 잘 맞춰야 돼요. 축축하면 안 돼요.
뽀송뽀송한 상태, 뽀송뽀송한 상태로 버무려야 돼요. 그래야 발효가 잘 됩니다. 축축하면 구더기 많이 생겨요. 구더기 많이 생겨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구더기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수분이 많다는 뜻이야. 그럼 톱밥을 더 넣어서 버무리면 구더기 다 죽어요. 구더기 많다고 막 포기하고 버리지 마시고. 일단 수분 조절이 핵심이야. 그래서 뭐 저는 여기다 김치 국물도 붓고 막 하다못해 제가 팔뚝만한 쥐새끼도 넣어봤는데 2달 만에 다 사가요. 사가요. 그게 그래서 핵심은 톱밥과 왕겨다. EM 이런 거 넣을 필요도 없어요. 예. 근데 핵심은 잘 버무려줘야 돼요. 잘 버무리는데 고운 톱밥은 안 돼요. 거친 톱밥. 왜냐면 거기가 머금고 있는 공기가 중요해요. 왕겨나 톱밥이 머금고 있는 공기. 그 공기가 발효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호기 발효라고 그래요. 공기를 좋아하는 발효다 해서 호기 발효. 이런 거름을 만들어서 넣어주니까 병이 없는 거죠. 냄새나는 거름을 넣어주면 병이 온다. 수정은 기간이 얼마 정도? 2달에서 3달이요. 겨울만 빼고. 겨울에는 거름을 발효시킨다가 아니라 발효가 안 되죠. 겨울에 추우니까. 근데 얘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오히려 조직이 부드러워져서 봄에 발효가 잘 돼요. 그래서 오줌도요.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요. 냄새가 안 나요. 오줌에. 그 색깔이 아주 그냥 담갈색이 예뻐가지고 꿀 같았고. 물안 섞어요? 찍어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물 안 섞죠 오줌에다가? 섞어야 됩니다. 직접 균적에는 섞어요. 채소 잎사귀에다 줄 때는 5배로 섞어야 돼요. 물을 5배로. 근데 저는 이제는 원액을 주기도 하는데 원액을 줄 때는 닿지 않게 작물에 닿지 않게. 근데 조심하셔야 돼. 아까 얘기했죠. 이게 흙이 망가진 흙이나 이런 좋지 않은 흙에다가 오줌을 원액을 뿌려주면 더 안 좋아져요. 그 오줌의 염분이 땅을 나쁘게 해준다 이거죠. 또 질소 과다가 돼서. 근데 저희 밭은 워낙 퇴비를 그냥 뭐 10몇 년째 주니까 땅 속에 퇴비가 많은 거야 말하자면. 그걸 좀 유식하게 유기물이 많다 이래요. 땅 속에 유기물 함량이 높다. 그 유기물 함량이 높으면 오줌을 원액을 줘도 얘가 중화시켜버려요. 근데 땅 속에 그런 게 많지 않은 땅에 그저 요소 비료만 주고 키운 땅에다가 오줌을 주면 더 안 좋은 거죠. 문제 이해하셨죠? 응? 그래서 거름을 만들어 준다. 그다음에 늦게 심는다. 지금은 너무들 일찍 심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봐요. 여러분 고추 있죠? 다 고추 모종 사다 심을 텐데 절대 일찍 심으면 안 돼요. 일찍 심으면 예. 어린이날 5월 5일 날 심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얘는 근데 시중에 4월 초부터 막 나와 있어요. 종묘상에 꽃가게. 그거 괜히 현혹돼 가지고 갖다 심으면 다 냉해 입어. 냉해 입어서 병만 와요. 그래서 우리 팔 거 아니니까 선생님들은 뭐하러 일찍 심어요. 늦게 심어서. 그때 씨로 파종해요? 아니요, 모종으로. 예, 모종으로. 씨는 좀 일찍 심어야 돼. 씨는 한 4월 중순 지나면 심어야 돼. 씨는. 응? 그 늦게 심는다. 그다음에 또 봄에 배추나 무 일찍 심으면 안 돼요. 꽃대만 올라와. 봄에는 반드시 청명. 한식 때 심는다. 한식 지나서 심는다. 이런 거세요. 아까 고추는 5월 5일이 절기로 입하입니다. 입하. 고추 모종은 입하에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때 맞춰 심는 거죠. 때 맞춰. 배추도 말이죠. 배추 쉽게 키우는 방법. 늦게 심는 건데 저는 말복 지나서 씨로 심어요. 말복 지나서 씨로. 모종이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잘 안 돼. 늦게 심으니까. 근데 배추는 말이죠. 25도 이상 올라가는 걸 싫어해요. 25도 이상 올라가면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말복 전에는 다 25도, 30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선선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쥐힘으로 건강하게 커요. 근데 시중에 파는 배추들은 다 7월 말에 씨를 넣은 것들이에요. 7월 말에. 7월 말에 넣어요. 다 씨를. 그 파는 모종들이요. 얘는 3일 만에 싹이 트는데 7월 말에 넣어서
3일 만에 싹 터서 뭐 어떻게 아직도 세상은 영상 30도가 넘는 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배추 입장에서는 딱 깨어났더니 사우나탕인 거야. 사람도 인간이 사우나탕에서 태어나면 걔가 건강하겠어요? 그건 비실비실 크는 거죠. 그 왜 이렇게 일찍 심냐? 그 돼지 배추 만들려고. 속이 꽉 차는 배추 만들려고. 응? 근데 그걸 육묘장에다 하잖아요. 그러면 육묘장에다 하니까 더 더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웃자라잖아요. 그죠? 웃자랄 거 아닙니까? 그 웃자라지 말라고 성장 억제제를 많이 뿌려줘요. 그게 아주 독한 농약이에요. 그렇게 해서 키운단 말이죠. 근데 다 농업인들은 그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농약 검출이 안 되게 잘 조절하면서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했다가는 독약을 키워 먹을 수 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차라리 적게 키워 먹어서 약이 되는 걸 키워 먹자. 그러면 어떡하냐? 씨로 말복지나서 직파한다 이거죠. 응?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직파하면은 입벌레, 톡톡이가 다 갉아먹어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근데 그 입벌레하고 톡톡이 얘는 왜 많이 생기냐? 땅을 갈면 많이 생겨요. 땅을 갈고 미숙탭이 많이 넣어준 땅에는 반드시 입벌레가 있어요. 군뱅이만 있는 게 아니라 토양선충 이런 게 미숙탭이 넣어주면 많이 생겨요. 또 갈고 그죠? 마늘에는 고자리파리 이런 애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들 꼭 제 말을 염두에 두셔서 갈지 말고 퇴비 위주로 주면 땅이 부드러워져. 호미질만 해도 땅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선생님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씨는요 바위도 뚫는 게 씨예요. 그죠? 그 소나무가 바위에 살잖아요. 그다 바위에 심으시라는 건 아니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니까 그 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땅이 딱딱해도 씨는 뚫고 들어가요. 그죠? 모종은 못 뚫어요. 모종은 못 뚫어. 그래서 모종을 심으면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씨는 심으면 딱딱해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일부러 딱딱하게 해놓고 심지 마세요.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맞춰서 심는 게 중요한데 빨리 이제 시간 다 됐네. 그 직파는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대신에 배추 직파를 여러분 우리 선생님 하시면 반드시 입벌레 갉아먹으면 실패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종하고 직파를 같이 하세요. 실패할 거 염두에 두고. 그러면 땅을 이제 좋아지게 하면은 그 다음엔 모종에다 씨로 해도 되죠. 저는 뭐 7년째 같은 자리 이렇게 심어도 말짱하잖아요. 땅을 안 뒤집고 흙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해충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콜레라 그런 걸 저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는.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 이 유기농 하려면 세월을 투자할 생각해야 돼요. 벌레 온다고 약을 치면 유기농은 점점 멀어지는 거야. 차라리 벌레 와도 그냥 먹어라. 그럼 그 소식 듣고 거미들이 와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약을 치면 거미도 떠나고 천적이 다 떠나니까 계속 약 쳐야 된단 말이야. 차라리 첫 해, 둘째 해는 내가 못 먹을 걸 각오하고 땅을 살리겠다. 이런 생각 갖고 하시면은 그런 투자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종은 언제 심어요? 배추요? 예. 배추도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죠. 배추는 이제 사다 심는 모종은 최대한 늦게 심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9월 초 지나면 또 사라져요. 모종 가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는 일부러 일찍 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늦게 그냥 9월 초쯤 심으세요. 서늘할 때. 근데 씨는 이제는 배추 씨는 싸니까 고추 씨는 비싸서 제가 직파를 권할 수가 없는데 토종은 씨가 많으니까 해도 되는데 배추는 뭐 저도 씨 많죠. 근데 배추는 종묘상 가서 싼 걸 사다 심으세요. 비싼 거 심지 마시고. 왜냐하면 비싼 거일수록 벌레가 많이 와요. 맛이 좋게끔 육종한 거라. 그런 애들은 벌레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제일 싼 거 말고 두 번째로 싼 거. 그런 거는 이제는 벌레도 덜 피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시험 삼아 직파를 해보세요. 모종해놓고 사이다 시험 삼아 해보세요. 근데 그 배추가 일수가 안 차면 예. 뭐 무르고 뭐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게 그냥 육종한 그냥 90일 배추, 60일 배추가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60일 배추 쪽으로 하세요. 60일 배추일수록 조선 배추에 가까운 거야. 토종 배추에 가까운 거야. 덜 차죠. 90일 배추일수록 꽉꽉 차게 육종한 거라 그게 일수 못 채우면 이제 그런 문제,
걔 생육을 어긋나게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60일 배출일수록 알이 덜 차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 얘기만 하면 끝낼게요. 물 얘기만. 왜 제가 물 얘기 하냐면 밭에만 가면 물밖에 주는 게 없어요. 그죠? 하다 뭐 어제 비 왔는데도 물 주고 내일 비 온다는데도 물 줘요. 아, 환장하겠어요. 너무 부지런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당장 주고하고 당장 시들었는데 그럼 줘야죠. 왜 안 줄 수 없잖아요. 아니 멀쩡한데도 줘요. 멀쩡한데도. 근데 이게 물 주는 맛이 있거든요. 이게 다 배추, 상추 물 주면 그 물 맞는 소리가 참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또 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옛말에 옛말도 아니야. 물 주면 가뭄을 탄다. 이런 말이 있어. 예. 또 거꾸로 옛말에 속담에 가뭄에 비그칠 날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가뭄에 비그칠. 그게 아주 갈수기에 찔끔찔끔 오는 비를 뜻하는데 그 비가 더 아니야 가물게 만들어요. 비 오면 확 와야 돼요. 예? 찔끔 오면 땅속에 있는 물마저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 왜 물 주면 근데 왜 가뭄 타냐? 직접 가서 물 줘보세요. 물 한 조루 줘보세요. 그리고 파보세요. 별로 스며들지 않아요. 그럼 매일 줘야 돼요. 근데 매일 물을 주면 잘 보세요. 물을 주면 흙이 딱딱해집니다. 물을 주면 물이 스며들면서 공극을 좁히고 마르면서 또 공극을 좁혀요. 그래서 물구멍이 좁혀지니까 물 줘도 스며들지 않아서 가뭄 탄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물 주는 요령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무조건 물만 주면 걔 배 터져서 죽죠. 물 배 터져서. 특히 배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 무사마귀병, 뿌리혹병 아세요? 풀썩 주저앉는 거. 그 물만 주면 그런 병에 걸려요. 그게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물 주는 요령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 언제 주냐? 저는 씨를 심으면 물 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옥상 텃밭이나 상자 텃밭은 줘야 돼요. 이 노지는 땅속에서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씨를 심으면 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물 주면 씨는 발화될 때 수분이 중요하지만 온도도 중요해요. 근데 자꾸 물 주면 온도를 떨어뜨려서 발화가 억제돼요. 그래서 오히려 물은 씨가 싹이 났을 때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때는 물을 열심히 줘야 되지만 씨 상태에서는 그냥 마르지 않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모종 심을 땐 반드시 물 줘야 되죠. 그리고 모종 심고 나서 새순이 돋을 때까지는 물을 줘야 돼요. 새순이 돋을 때. 순 아시죠? 그러고 나면 물 안 줘도 돼요. 그러면 지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또 물이 필요하냐? 이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그때도 물이 필요하죠. 그런 물 필요할 때를 알고 줘야지 그냥 맨날 물만 주면 걔 물고문 시키는 거야. 그 밭에 가면 성 꼬다리 없는 조루들만 나뒹굴고 아주 그 스트레스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물 줄 때는 되도록이면 받아놓은 물을 준다. 그래서 물이 상온 상태로 된 거를 주면은 얘가 타격이 덜하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른 아침에 주는 게 좋습니다. 왜? 물은 광합성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아시죠? 광합성 할 때. 그래서 이른 아침에 줘야지 해가 쨍쨍할 때 물 주면 병 걸려요. 그게 뭐죠? 이게 구멍 나고 그래요. 이게 물방울이 렌즈 효과를 내서 구멍 내고 그래요. 그래서 뜨거울 때는 주는 게 아니다. 그 옛말에도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물 줄 때 버든잎 떨어뜨리고 준다 그러잖아요. 그 빈속에 콱콱 먹으면. 그 옛말에서 장가가는 비 맞으면 채소가 병든다 그랬어요. 호랑이 장가가는 비. 아시죠? 호랑이 장가가는 비. 해가 쨍쨍할 때 오는 비. 그 비를 채소가 맞으면 병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아침에 주거나 이른 아침에 줄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저녁에 주는 거죠. 그 저녁에 주면 그 물을 아침에 먹을 수 있으니까 요런 물 주는 요령을 배우셔야 건강한 작물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채소 양파인데 이게 물 안 주고 키운 양파예요. 그리고 직파한 양파입니다. 양파도 직파를 해요. 양파 직파하면 아주 맛있어요. 그냥 직파가 이네 뿌리 보세요. 뿌리가 무성하니까 가뭄에 강한 거야. 아니 그 풀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직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노하우가 있죠. 그러니까는 초보자가 직파했다가는
풀인지 작물인지 구별 못해서 실패하니까 이제 배우셔야 된다. 저 처음에는 모종을 내서. 하여튼 이런 방법들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요. 이 방법을 그대로 써먹으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세월을 투자해야 된다.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서 투자하는 동안은 뭐냐면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고 땅을 살린다. 그새 내가 공부하고 그러니까 아예 작고 적게 키운다 생각하면 속 편한 거죠. 그걸 유념하시면 농사를 아주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 예, 여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